10살짜리 아이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책 읽어줄 수 있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손이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온기 하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인 줄 알았지만 반딧불이었던 사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이었습니다. 봄이었지만 아직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동네의 오래된 도서관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였습니다. 낡은 나무 서가 냄새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수없이 거쳐간 냄새였습니다. 서희는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 냄새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박서희는 이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53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고 저녁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뭔지는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더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오늘이 특별한 날인 줄 몰랐습니다. 서희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도서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끔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희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서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동 도서 코너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을 한 권씩 꺼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먼지를 닦고 자리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낡은 그림책 한 권이었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수없이 거쳐간 흔적이었습니다. 2005년에 출판된 책이었습니다. 20년 넘은 책이었습니다. 절판된 지도 오래였습니다. 서희는 잠시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별이 되고 싶었던 반딧불, 왠지 그 반딧불이 불쌍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간쯤을 펼쳤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종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끼워둔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오늘도 기다린다. 2025년 4월 3일. 서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연이는 누구일까? 아빠는 왜 책 안에 쪽지를 남긴 걸까? 서희는 한 장 앞을 펼쳤습니다. 또 쪽지가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오늘도 기다린다. 날짜만 달랐습니다. 서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책장을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쪽지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있었습니다. 2023년도 있었습니다. 2022년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오늘도 기다린다. 날짜만 달랐습니다. 서희는 계속 넘겼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2015년, 2012년,
서희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첫 페이지까지 넘겼습니다. 2010년 4월 15일, 15년 전이었습니다. 서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쪽지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아 이 책을 펼치고 딸에게 쪽지를 썼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오늘도 기다린다. 그리고 책 안에 끼워두고 갔습니다. 서희는 멍하니 책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15년 동안 이 책에 쪽지를 남긴 걸까요? 서희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손을 놓았습니다. 복도가 너무 길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서희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잃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포기하면 덜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왔을 겁니다. 아플 때도 왔을 겁니다. 그냥 발걸음이 이리로 향했을 겁니다. 이 책을 펼치고 딸에게 쪽지를 쓰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별인 줄 알았지만 반딧불이었어도 반딧불은 반딧불대로 빛난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서희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화면이 흐릿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오래도록 포기하지 못한 누군가가. 서희는 숨을 고르고 도서관 방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기록을 찾았습니다. 한 남자였습니다. 처음 방문은 2010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15년 동안 꾸준히 왔습니다.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습니다. 아동 도서 코너 창가 자리였습니다. 방문자 이름이 떴습니다. 윤태수, 65이었습니다. 서희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이 도서관에 혼자 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책을 펼쳤습니다. 쪽지를 쓰고 책 안에 끼워두고 갔습니다. 비가 와도, 명절에도, 아플 때도 그냥 왔습니다.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방문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근 2달이었습니다. 윤지연, 33이었습니다. 서희는 두 이름을 번갈아 봤습니다. 윤태수, 윤지연, 같은 성이었습니다. 서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혹시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딸일까? 서로를 알고 있을까? 아니면 서로 모르는 걸까? 서희는 책을 다시 들었습니다. 표지가 거칠었습니다. 수많은 손이 거쳐간 흔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다림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마지막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오늘도 기다린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도서관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서희는 쪽지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이 올까?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쪽지들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오늘도 기다린다.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날짜만 달랐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서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왜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왜 하필 책 안에 쪽지를 남긴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딸이 언젠가 이 책을 찾으러 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15년 동안 그 믿음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서희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믿었던 적이 있었나? 서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아동 도서 코너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낡은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등받이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의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낡고 거칠었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사람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혼자서 말없이 이 자리에서 딸에게 쪽지를 썼을 겁니다. 서희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됐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이용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대출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입구를 향했습니다. 오늘 올까?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됐습니다.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업무를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 걸까? 만나서 뭘 할 것도 아닌데.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책을 반납하고 나갔습니다. 서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도서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희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 걸까?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매일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 서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서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6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손이 멈췄습니다. 노인은 망설임 없이 걸었습니다. 아동 도서 코너였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노인은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온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서가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 어제 서희가 제자리에 꽂아둔 책이었습니다. 노인은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표지를 쓸었습니다. 서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보였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마디가 굵었습니다. 세월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필이었습니다. 끝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무언가를 썼습니다. 꾹꾹 눌러 쓰는 것 같았습니다.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쪽지를 책 안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딸에게 말을 거는 걸까? 아니면 기도하는 걸까? 도서관 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쪽지를 봤다고? 15년을 알고 있다고?
그 말이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서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노인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인은 그 눈을 봤습니다. 깊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앉아 계셨는데 차 한 잔 드실래요? 서인은 겨우 말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노인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서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못다 한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한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노인이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노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서인은 달려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쪽지였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앞면을 봤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오늘도 기다린다. 서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쪽지는 언제부터 갖고 다닌 걸까?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인은 숨이 멎었습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2010년 4월 10일.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서인은 그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인은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10년 4월 10일. 그 아래 한 줄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빠는 여기 있을게. 서인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빠는 여기 있을게. 15년 전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를 이 사람은 15년 동안 갖고 다녔습니다. 서인은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서인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윤지연.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방문 기록이 떴습니다. 가장 최근 방문일을 봤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전은 없었습니다. 2달 전이 처음이었습니다. 방문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2달 동안 8번. 요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 기록이었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 8번 모두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8번 모두 반려됐습니다. 대출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빌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꺼내 읽고 제자리에 꽂아두면 다음 날 딸이 왔습니다. 딸이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중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서가에 있는 책이었는데 시스템상 대출 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같은 책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서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같은 도서관, 같은 책. 아버지와 딸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인은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인은 출근하자마자 쪽지를 꺼냈습니다. 주워뒀던 쪽지였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빠는 여기 있을게. 이 쪽지를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서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말을 걸겠다고.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서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 맞으시죠? 서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서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희는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떨어지셨어요. 태수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서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수입니다. 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서희예요. 이 도서관에서 일한 지 10년 됐습니다. 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저도요.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는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오래 기다린 게 있어요. 서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15년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면 아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서희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을 보면서요.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건지, 오래 기다린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다림은요. 처음에는 무겁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됩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너무 커서 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서희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암이었습니다. 3년 동안 투병했습니다. 그때 딸이 18이었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서운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 곁만 봤습니다.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서관 안이 조용했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찾으려 하지 않으셨나요? 서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을 겁니다. 하지만 제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병원비를 못 냈습니다. 요금이 밀렸습니다. 강제로 해지됐습니다. 딸이 전화했을 때 없는 번호였을 겁니다. 서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했겠죠?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이미 늦었을 때였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아내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를 3번 했습니다. 딸이 찾아와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서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최선이었는데 그냥 엇갈린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다니. 서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건가요? 서희는 겨우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읽어줬습니다. 딸이 좋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찾으러 올까 봐서요. 매번 왔다 갑니다.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쥔 손이었습니다. 서희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딸의 방문 기록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수의 딸 윤지연이 맞는지 아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실해진 다음에 말씀드리자. 서희는 결심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 앉아 계셨는데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태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요.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책을 서가에 꽂았습니다.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서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서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윤지연. 검색창에 다시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방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서희는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오면 확인할 수 있다. 드디어 알 수 있다.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희의 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희는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지? 여보세요? 서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서관이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희는 대답했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 있나요? 서희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 책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서희는 서가로 달려갔습니다. 아동 코너 창가였습니다.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서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갈게요. 여성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서희는 한참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는 사람이 윤지연일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절판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찾는 사람이 또 있을까?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사람일 겁니다.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희는 오전 8시에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동 코너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닦았습니다. 책장을 정비했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표지를 닦았습니다.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서희는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바랜 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 안에 15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는 손끝이 저렸습니다. 오전 9시가 됐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이용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대출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입구를 향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오전 11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가 됐습니다.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서희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오지 않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30 초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두리번거렸습니다. 도서관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책 냄새 난다.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동 코너로 향했습니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은 서가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훑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책을 꺼냈습니다. 한참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여성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 책이야?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제 전화하셨나요? 여성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희는 숨을 골랐습니다. 네. 여성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 책 알아요? 서희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머리였습니다. 동그란 눈이었습니다.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네, 알아요. 서희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별이요. 윤별이요. 서희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별이,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서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별이는 의자에 앉자마자 책을 펼쳤습니다. 서희와 여성은 마주 앉았습니다. 저도요.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성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면 아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건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여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집을 나왔어요. 서희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18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곁만 계셨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그날 밤 집을 나왔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없는 번호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운 줄 알았어요. 용기 내서 집을 찾아갔어요. 이미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이웃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서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에 별이가 그랬어요. 엄마,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여기 왔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별이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그랬습니다. 별이,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의 주인공. 서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이 아이의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담겨 있는지를.
혹시? 서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성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태수요. 왜요? 서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요. 여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아버지를 아세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도서관에 오세요. 이 책을 찾으러요. 지연 씨처럼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를 잡았습니다. 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별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희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처를 드릴 수는 없어요. 서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아버지가 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쯤이요.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아동 코너 창가 자리예요. 서희는 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예요? 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예요. 지연은 오열했습니다. 별이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서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휴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별이도 눈을 비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은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내일 오세요. 서희는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요. 잊지 마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는 서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줌마, 할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서희는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응, 아주 좋은 분이야. 별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서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서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꼭 오셔야 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다시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수 씨, 제발 받으세요.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태수님, 저 박서희예요. 도서관 사서요. 아, 박서희 씨. 태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수님, 내일 도서관에 오실 수 있으세요? 서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꼭 오셔야 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태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오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꼭 오전 10시에 오세요. 태수는 또 침묵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희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서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태수님,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서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일 오실 거야.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분이잖아.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희는 오전 9시에 출근했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아동 코너 창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닦았습니다.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 서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딸이 만납니다. 15년 만에 만납니다. 서희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지연이 먼저 왔습니다. 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이는 서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줌마 할아버지 진짜 와요? 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꼭 오실 거야. 서희는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까?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과 별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별이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서희가 건네준 책이었습니다. 별이는 책을 펼쳤습니다.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이 됐습니다. 태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오지 않는 걸까? 지연도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별이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자리 있어요. 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아 그래? 할머니는 돌아서서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지연은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이는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엄마 이 책 진짜 재미있다. 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별이 머리를 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별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이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 봄 햇살이 별이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희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았더라면 이 나이쯤 됐을 겁니다. 별이처럼 책을 좋아했을까? 별이처럼 해맑게 웃었을까? 서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았습니다. 별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의 웃음 앞에서 눈물을 참을 수 있으신가요? 서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서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다시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지연이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서희는 말했습니다.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태수님? 서희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수님, 서희는 다시 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이분 아시는 분이세요? 서희는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아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낯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별이도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엄마, 별이가 불렀습니다. 지연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해요. 지금 바로요. 지연은 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별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 사람은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태수님,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서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뛰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윤태수 씨 오셨나요? 방금 쓰러지셨다고 연락받았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처치 중이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치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담당 의사가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서희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별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금 처치 중이에요. 기다려요. 서희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별이는 지연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별이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희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서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윤태수 씨 처치 끝났어요. 의식은 있으세요. 과로와 탈수 증세예요. 입원하셔서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서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서희는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서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만이잖아요. 어떻게 봐요? 서희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가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있을게. 별이가 말했습니다. 서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서희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수님, 서희는 낮게 불렀습니다. 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박서희 씨, 태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걱정 끼쳤네요. 서희는 태수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편찮으셨어요? 서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좀 됐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요.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서희는 물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게 창피한 나이는 지났는데 혼자라는 게 가끔은 무겁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서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서희는 숨을 골랐습니다. 태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수는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를 찾으셨어요. 태수는 굳었습니다. 입을 위 손이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태수는 낮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 와 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을 위 손이 떨렸습니다. 서희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서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태수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서희는 말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태수가 울도록 두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서희는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을 꼭 참아야 했던 순간이.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별이가. 태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의 아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이에요.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10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름이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이에요. 윤별이요. 태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별이. 태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 딸이 이 이름을 지어줬구나. 그 아이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태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희는 그 울음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병실 안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이제 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박서희 씨 덕분입니다.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여기 있었을 뿐이에요. 태수는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태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박서희 씨는 그냥 들어봐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일이었습니다. 서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았습니다. 또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인은 창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서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님, 지연 씨 들어오라고 할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인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서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지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 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문가에 선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별이가 지연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병실 안이 멈췄습니다. 태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별이가 한 발짝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별이가 한 발짝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까만 눈이었습니다. 동그랗고 맑았습니다. 별이는 태수 앞에 섰습니다. 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 별이에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별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수는 그 온기에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손이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것이 바로 이 손이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태수 앞에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15년 전 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태수는 겨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18살 그날 밤, 저는 아빠가 미웠어요. 왜 저를 안 잡아줬냐고, 왜 저를 안 봐줬냐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빠도 힘드셨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태수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해질 때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태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못 봤다.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태수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이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다. 병실 안에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서인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병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복도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서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오래도록 포기하지 못한 누군가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별이가 나왔습니다. 아줌마, 별이가 달려왔습니다. 서희는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이는 서희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줌마 할아버지가 책 읽어줬어요. 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별을 사랑한 반딧불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진짜 좋아요. 별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서희는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 가족을 이었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오래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서희 씨, 지연은 서희 앞에 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은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서희는 말했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희 씨, 아버지가요. 서희 씨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서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 씨가 없었으면 저희 가족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딸이니까요. 서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줌마 얼굴 빨개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서희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은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가 뵙고 싶어 하세요. 서희는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드디어 쉬는 얼굴이었습니다. 서희는 태수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필이었습니다. 끝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천천히 꾹꾹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서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서희는 받아들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박서희 씨,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이 걸으실 수 있으세요? 서희는 그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연필이었습니다. 이 글씨였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오늘도 기다린다. 그 쪽지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같은 연필이었습니다. 딸을 향했던 그 손이 이제 서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서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서희는 말했습니다. 같이 걸어요.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희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작고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공원이었습니다. 도서관 옆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이 공원에는 매년 여름 반딧불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별이, 지연과 서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별이가 멈췄습니다. 저기, 별이가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풀숲이었습니다. 작은 빛이 깜빡였습니다. 반딧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씩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뛰어갔습니다. 잡아볼게요. 별이가 소리쳤습니다. 두 손을 모아 살며시 감쌌습니다. 천천히 손을 열었습니다. 반딧불이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깜빡였습니다. 할아버지, 잡았어요. 태수는 별이 곁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 작은 빛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별이야. 태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반딧불도 빛나지?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 예뻐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작아도 빛나는 거야. 별이는 손을 펼쳤습니다. 반딧불이 날아올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렀습니다. 라디오였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입니다. 별이 되지 못해도 괜찮다고, 반딧불로 빛나도 충분하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난다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께 드립니다.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멜로디였습니다. 그냥 멜로디였습니다. 별이가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지연도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멜로디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어온 것을, 별인 줄 알았지만 반딧불이었던 시간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을, 그 시간이 결국 빛났다는 것을. 태수는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별이는 앞에서 뛰었습니다. 반딧불을 잡으려 두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은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네 사람이 걸었습니다.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딧불이 하나씩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납니다. 반딧불도 그렇게 빛납니다.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을 기다린 아버지, 그 기다림을 찾아온 딸,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준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닿습니다. 반딧불도 빛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도 반드시 빛날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